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 있는 그 비덴트는 제가 오늘 차트 말고 그냥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이제 3.77% 빠져있는 상황인데, 장중에 이제 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 삼각 수렴에서 이미 하락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차트는 깨져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비덴트가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암호화폐 시장과 완전히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비트코인 시장도 경계감을 갖고 지금 시장을 봐야 된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 삼각 수렴을 비덴트는 이제 아래로 이탈했는데, 비트코인은 그나마 다행히 이제 위로 돌파가 된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계감을 갖고 있자.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시간 봉 볼게요. 4시간 봉. 4시간 봉을 이제 보면 달러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 4시간 봉을 보시면 현재 지금 이런 채널, 이 채널에서 언더슈팅 한번, 오버슈팅, 그리고 이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 보시면 지금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렴 구간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추세선을 아직까지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저항으로 작용돼서 지금 세 번째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121선은 일봉에서 보시면 검정색 121선은 엊그저께 돌파가 됐었습니다. 돌파가 됐었는데 돌파됐다가 이제 다시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고, 일단 한 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대신 이제 이건 돌파했지만 4시간 봉에서 보셨던 지금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121선에서 안착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자리에서 달러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는 6,800달러, 6,850달러 정도, 예, 6,850달러를 넘어가야 되니까 여유 있게 본다고 하면 뭐 6,900 정도, 9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 줬다가 눌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해줘야지 완전하게 121선에 안착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하지만 아까 제가 비덴트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계감을 갖고 있자. 언제든지 악재가 나오면 비트코인 시장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은 갖고 있자. 예, 이렇게 단기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부터 알트코인들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지워졌는데, 이제 예. 일단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4시간 봉으로 바로 설명드릴게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방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는데 이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 눌러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계속 눌러주고 있는 상태고, 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이유는 일단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았고, 일단은 그래도 위로 돌파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위치가 1차 목표 되는 그 지점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로 돌파된 상황에서 지금 뭐 일봉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깨져 보이는데, 목표치는 0.038, 0.039, 이더비트 시장에서 0.39 되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 대시 보겠습니다. 대시. 제가 이제 이더, 대시, 비트코인 캐시, 리플을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던 이제 비트코인을 제 이제 방송을 계속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을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로 이제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크게 이제 변동이 되진 않고 있는데, 이제 하루하루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시 설명드릴게요. 대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차트가 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깨져서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은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렸던 이 라인까지 지금 이 라인까지 이탈이 된 상황이에요. 예, 이 라인까지 이탈이 됐는데 뭐 애매하게 이제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아직.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봉이 마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제 걸쳐 있는 상태고, 이제 제 생각에 대시는 이제 박스 형태로 움직일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 형태로 지금 이 라인에서 이제 고점을 본다고 하면 이때 이 지지받고 저항으로 작용했던 지금 이 위치 0.027에서 0.033 라인에서 박스 움직임을 보일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대시로 바꿔놓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지금 위치 자체가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시와 비트코인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비싼 구간이 아닙니다. 일단 비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시를 계속, 물론 차트는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들고 있으면 된다. 들고 있으면 되고, 내가 이제 봤을 때 대시가 충분히 비트코인 기준으로 비싸다고 생각이 될 때, 적어도 제 기준으로 0.070 라인 이제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라인까지는 이제 대시로 홀딩해서 갖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대시보다는 차트가 낫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 시장 일봉 차트이고 51선을 돌파하고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안착된 상태에서 15일선은 이탈이 된 상태지만 51선에서는 일단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조만간 이제 상승으로 다시 흐름이 바뀌어준다고 하고 15일선 위로 빠른 시간 안에 안착을 해주면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설명드릴게요. 리플 비트 차트고요. 리플은 이제 한 차례 이렇게 큰 상승을 했죠. 큰 상승을 하고 그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한 후에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하고 다시 이제 이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지금 보시면 이번 저점은 깨지 않았죠. 이번 저점은 깨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저점 0.00060068 라인, 0.00068 라인, 이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까지 0.000053 라인까지, 그러니까 1파 상승의 고점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하락 쐐기형에서 그래도 상방으로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돌파되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리플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거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 5파의 중심선 라인에서 박스 형태로 움직일 여지가 크고, 이 기간은 적어도 이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폴리메스라는 종목인데요. 우선 폴리메스 비트 시장부터 체크를 하면,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세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추세선을 돌리면서 돌파를 하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15일선이 51선을 넘어서는 이제 골든크로스까지 나온 상황이죠. 이 돌파됐던 시점에서 대비해서 보면 한 지금 2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20% 상승을 했는데,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냐? 만약에 폴리메스가 없다고 하면 저는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근데 지금 나는 좀 기다리겠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빨간색 추세선까지 이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지지 받을 때, 그때 폴리메스는 1차적으로 매수할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화 차트로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원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세의 경우로 내려가다가 지금 돌파를 하고 지금 상승 추세선이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화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엊그저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발생을 했고 보시면 지금 이제 243원인데요. 215원 라인까지 기다려 볼 수 있다. 215원 라인까지 기다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관화 장세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화 장세가 온다라고 하면 기관들이 들어오고 증권형, 유틸리티에서 이제 증권형으로 넘어가야 되는 코인들이 이제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폴리메스는 가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폴리메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블록타임TV.com 기사고요. 태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개발 프로젝트 인타논 착수 됐습니다. 태국의 중앙은행의 미국의 금융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R3의 코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중앙은행 암호화폐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R3의 코다 플랫폼은 금융 서비스 부분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 8개의 금융기관과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명단으로는 방콕은행, 차티스은행, HSBC 은행 등으로 조사가 됐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명은 인타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세고도 이제 활발하게 이제 되고 있고, 태국은 이 암호화폐를 정식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승인이 된 나라예요. 승인된 나라고, 보시다시피 이 하나 기사를 더 보여드리면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록타임TV.com 기사고, 암호화폐 거래소 7곳이 정식으로 승인됐다 라고 했는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7곳의 사업 운영 라이센스를 발급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리면 코인투데이 기사인데요. 태국 비트코인을 포함한 7개의 암호화폐 합법안 마련. 그래서 태국은 7개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 루멘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태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지금 은행권에서 은행들이 모여서 아예 은행에서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태국은 자발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제가 태국의 바트 차트를 달러 바트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달러 바트 차트고,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보시면 IMF 이제 시발점이 태국이었잖아요. 그때 97년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근데 이제 보시면 1달러가 25바트에서 50바트, 그러니까 2배 정도 넘어섰는데 이제 외환 위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 외환 위기가 동남아시아를 휩쓸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었고, 태국은 이때 한번 크게 이제 뛴 거예요. 뒤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환이라든가 이런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있고, 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태국 바트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10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는 다음부터 지금까지 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태국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태국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미국과 미국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보시고, 거기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미 그리고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태국, 이런 나라들은 보시면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박스권이라든가 제자리예요. 제자리인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반미 국가, 친중 국가들, 이란, 터키,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중국에 좀이라도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반미 정부 자체가 이제 반미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그 정권 자체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율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터키를 보시면 이게 지금 터키 리라화인데요. 2000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부터 해서 1달러가 1.5 터키 리라에서 지금 거의 7.2까지 해서 4배 이상 상승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6.1인데요. 6.1인데 지금 차트를 좀 더 이렇게 크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여기서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이 수렴하다가 위로 튀어 올라서 이 전고점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차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가 올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또 상승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 터키 국민들은 리라화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라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바닥친 리라를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터키인들. 미국이 터키를 상대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한 뒤 상당수 터키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 정부를 향한 강경한 태도를 당분간 고수할 것으로 보이자 불안정한 정세 속 리라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미래의 자금 손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제시가 되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니까 정부 자체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환율을 공격하면 정부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야 빨리 우리 암호화폐 내놔라, 아니면 거래소를 국민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다거나 기업들이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먼저 리라화를 버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지금 제가 태국하고 터키 예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가속화되고 있는데 친미국가 그리고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에 일단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는 ICO를 규제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미 이제 미국이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에서도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ICO도 이제 합법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발빠르게 지금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벅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벡터 거래소가 나오면 스타벅스의 어떤 실험 대상이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그 벡터 거래소를 이용한 그 암호화폐의 실험 대상이 우리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필리핀도 되고, 또 지금 아까 얘기했던 태국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친미 국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이렇게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환율을 공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게 정부가 반대를 해도 만들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관련된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제가 환율하고 해서 각 나라들 이제 분석한 동영상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